앱솔루트 퀄리티, 앱솔루트 프라이스 정책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 유통을 석권하겠다고 시작한 회사가 바로 애텀이다. 그 많고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그냥 우연히 한 회사를 온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 일반 유통하고 경쟁해서 이기겠다고 하는 그 유일한 회사에 여러분들이 오늘 오픈식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유통의 기본 사명은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것입니다. 우리 업계에서 좋은 상품을 싸게 파는 회사가 성공하는 모델을 보인다면 직판 업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애터미는 같은 품질이면 할인 매장보다 싸게 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We will meet in 2026. 한국의 역동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welcome to Korea. Yeah, thank you very much. 방금 런던, 프랑크푸르트, 두바이 순회를 마치고 어제 밤 비행기로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세계 다이렉트 셀링 세계 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또 우리 다이렉트 셀링 업계의 리딩 컴퍼니들, 거기에 CEO들,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성과가 있었던 것은 직판 세계 대회 3년 후에 한국에서 열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 세계대회가 한국 경제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거기에 온 최고 경영자들이 우리 프로모션 하는데 여행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뭐 해외로 나간다고 해서 이제 뭐 다낭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나라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은 그분들은 한국에 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 세계의 최고 경영자들이 한국으로 3년 후에 옵니다. 그래서 어떻든 유치를 하는데 이번에 시드니하고 인도네시아 발리하고 저희가 경합을 붙었어요.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전 세계 CEO들한테 제가 다 한국직판협회 회장 이름으로 이번에는 꼭 한국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든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면은 K 컬처를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K 푸드를 보여주겠다. 이 역동적인 한국의 다이렉트 셀링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거기서 말춤을 한번 제가 빡! 예. 점잖은 그 세계 최고 경영자들, 회장님들 모인 데서 저도 회장인데 이렇게 말춤을 추니까 그냥 바로 다 뒤집어졌습니다. 예. 15일 동안 일정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제가 새벽 3시 40분 비행기를 탔으니까 하룻밤을 꼬박 세우고 여기 왔는데 그래도 제가 해모 힘이 있어가지고 좀 버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일정 빡빡하고 막 지치니까 더구나 세계 대회를 하고 거기 포럼에 또 이 토론자로 참석을 하고 각 세계 최고 회장들 만나서 이번에 꼭 한국 돼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사정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애터미 사업은
세계 직판협회의 직판업계에 굉장히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세계 최고 경영자들, 여러분 옛날에 샤클리라고 아세요? 샤클리? 지금 100년 전 기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샤클리 현 회장이 우리 직판협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에 멕시코 시티 갔을 때도 만나고 이번에도 많이 친해졌어요. 저 좀 보자 그러더니 애터미가 아주 모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전 세계 직판협회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어떻든 뭐 거기 이 아메이의 회장님도 오셨고 또 뭐 누스킨의 회장님도 오셨고, 그래서 많은 분들과 앞으로 이 우리 다이렉트 셀링 이 비즈니스가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분이 왔어요. 거의 차관급 정도 되는 분이 오셔가지고 의견을 듣고 앞으로 중국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고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직소 허가가 일치 안 나가고 있던데 우리 중국에서도 새로 이제 직소 허가를 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해서 많은 그런 중요한 정책적인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애터미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직접 판매의 어떤 모델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CEO 카운슬이라고 1조 원 이상 되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만 모이는 CEO 카운슬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멕시코 시티에서 모였을 때 제가 좀 건방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빅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뭐가 빅비즈니스냐, 월마트나 아마존 지금 저 500조 600조 하고 있는데 뭐가 빅비즈니스냐 하고 빵 이렇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분들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막 제가 좀 세게 나가면서 나는 월마트를 경쟁자로 하고 아마존을 경쟁자로 해서 우리 비즈니스를 진정한 빅 비즈니스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막 발표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발표를 하면서도 제가 좀 감동스러웠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15년밖에 안 된 회사가 건방지게 말이야, 니네가 뭔데 막 우리한테 배워간 거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겸손하게 막 메모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딕디보스 회장님이 식사할 때 제 옆으로 와가지고 좀 앉아도 되냐고 그래서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그 애터미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래서, 아니 나는 당신 아버지가 쓴 책을 보고 이 다이렉트 셀링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아니 내한테 뭘 배우겠다고 하는 거냐, 막 이런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샤클리 회장님도 자기 어머니 때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분도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겸손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그런 인품들이 갖추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애터미 인품이 충분한지 한번 다 각자 반성해 봅시다. 저도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이 정말 멋있는 그런 산업이 되려고 하면은 인품이 좀 갖춰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기꾼 장사꾼 소리 그거 우리가 때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비즈니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우리의 인품이 다듬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걸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애터미 사업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를 생필품을 취급합니다. 생필품은 누구나 없으면은 바로 불편해지는 겁니다. 치약, 칫솔 하루만 없어도 불편하고요. 샴푸 하루만 없어도 불편하고 지금 화장품은 이미 생필품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필품을 파는데 이 생필품의 가격이 품질이 절대 품질이고 가격이 절대 가격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절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서 는 이상을 못 만든다 하는 거, 이거를 저는 절대 품질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대 품질의 제품을 누구도 우리보다는 더 싸게 팔 수가 없다, 이게 절대 가격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제품 하나하나가 절대 품질이지만은 앱솔루트 화장품 같은 경우에 세종대왕상을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세종대왕상은 정말 받기 어려운 겁니다. 대한민국 화장품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애터미 앱솔루트가 세종대왕상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에서 특허 등록이 됐을 뿐만 아니고 10만여 개의 특허 등록 중에서 1등을 줬다 하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애터미에서 독점하는 품목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 콜마하고 애터미가 같이 공동 개발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은 다른 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발명 특허 중에서도 1등을 한 이런 제품이 우리 애터미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애터미가 세계적인 회사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되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요, 이렇게 자신들만의 경쟁력을 앞세워 매출 1조의 목표를 달성한 기업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 뒤에는 과연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최근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서 매출 1조 원 달성의 고지를 바로 눈앞에 둔 기업들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1조 기업의 성장 동력, 다음 인물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네, 창립 8년 만에 매출 1조 원에 육박한 기업입니다. 조금 이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 바로 애터미.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이 첫 손에 꼽혔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메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국내 1위 다단계 업체. 애터미는 그 뒤를 맹추격하고 있는 국내 2위 다단계 업체입니다. 2위예요. 상당히 큰 업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20년 가까이 월급쟁이 생활을 하던 박한길 회장이 우연히 호주에 출장을 갔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이제 다단계, 즉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그 마케팅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이제 관심을 가졌다고 하고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 여기에서 건강식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걸 전담해서 판매하는 유통회사를 만들게 된 게 바로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원자력 연구원에서 시작을 해서 원자를 뜻하는 아톰에다가 아름다울 미자. 그래서 그걸 붙여가지고 애터미라고 하는 이제 특이한 형태의 어떤 이름을 줬어요. 근데 애터미가요, 그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을 유통시키는 유통대행업으로 출발했는데 다이어트 보조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이런 게 대부분 이제 다단계 회사들이 하는 제품군이잖아요. 거기 외에 심지어는 이제 김치, 고등어, 멸치, 만두, 국물용 다시마 팩,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판매해서 다양한 제품군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 8월에 이제 처음으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했을 때 그때 매출이 250억 원 매출이었는데 그 다음에 1년 만에 847억 원.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죠. 2014년에 5천억 원. 1조 원 가까이 지금 와 있는 거죠. 네. 오, 대단하네요. 애터미는 가입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그 회원 가입이 되는 거예요. 가입비가 없으니까 누가 추천을 해줬느냐, 추천인을 같이 등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상가를 임대하거나
이 온라인을 통해서 애터미 제품을 재판매하는 것도 금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가능해지면 네. 한 사람이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한 뒤에 그거를 또 유통 마진을 붙여서 다른 데 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좀 그 다른 데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면모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애터미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다단계 비즈니스,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입비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다른 사람 가입비도 받아서 규모가 빨리 커질 수 있기 때문이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그렇죠. 수 있게 되는 네.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이른바 기존 다단계 비즈니스하고 조금 차별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확보할 수가 있죠? 그 흥미롭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게 이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그러니까 바로 제품이 좋아야 한다. 이걸 제품이.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이상은 네, 그냥 저렴한 뿌리고 가격에 터지죠. 좋은 네. 제품을 쓰는 사람들. 네. 그게 이제 입소문이나 유대감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거죠. 생필품 시장은 워낙에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아주 질이 좋거나 아니면 뭐 내 질도 어느 가격이 정도 아주 다 싸거나. 비슷해. 네. 아주 싸거나인데 네. 보니까요 이 애터미 제품들이 실제로 아주 싸더라고요. 이 뭐 칫솔 하나가 990원이라고요. 네. 헐. 네. 그래서 바로 네. 지금 애터미식 방식이 저성장 시대, 제로 성장 시대에 맞는 거예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 호주머니에 돈이 없잖아요. 굉장히 정보력은 많아졌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품 가격은 싸야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품 퀄리티는 좋지만 제품 가격은 싼 이런 시장을 타겟팅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애터미의 경우에는 회원 수가 350만 명쯤 된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판매 수당을 받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회원 수가 극히 낮아요. 8% 정도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91%죠. 92%. 실사용자들. 네, 실소비자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쓰기 위해서 물건을 산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높아진 소비자들의 눈을 만족시킬 정도로 어느 정도의 질을 유지하면서 유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박한길 회장이 내고는 네 글자가 있어요. 네. 정선상약. 이 철저히 소비자 눈높이에서 좋은 제품을 골라서 최소한의 이윤만 남기겠다 이런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박한길 회장이 칫솔을 출시하기 전에 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칫솔 수십 개를 사다가 직접 막 몇 달에 걸쳐서 써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이거는 뭐가 좋고 이건 뭐가 좋고 막 검치 이렇게. 되셨겠네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품질이 괜찮은 것 같다,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칫솔을 딱 골라서 그 업체를 찾아간 거예요. 그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할인가가 그 당시에 1,600원이었다고 하거든요. 개당 이거를 990원에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안 팔죠. 당연히 안 팔지. 그 업체 입장에서 1,600원짜리를 990원에 누가 팔겠어요. 그럴 때 이 내세운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칫솔을 연간 1,000만 개 우리가 팔아주겠다. 네. 둘째, 원료값을 성금으로 지불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칫솔 저도 990원짜리가 1,000만 개라는 얘기는 좀 놀라운데 대규모 대량 판매 유통망을 확보한 덕분에 애터미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 제조업체가 상당히 큰 대박이 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칫솔 업체죠. 디오텍 코리아의 경우에는 그 납품 전 2009년에는요 매출이 5억 4천만 원 정도였대요. 2014년에 99억 원이랍니다. 엄청난 성장을 했죠. 이런 사례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 보면 유통망으로서 애터미의 파워가 좀 입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국내 1호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된 콜마 B&H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화장품에서 한국 콜마는 아시는 분이 좀 여자들은 있을 다 거예요. 알죠. 네, 네. 근데 한국 콜마하고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함께 출자해서 만든 기업이에요. 건강기능식품하고 고순도 화장품을 만들어서 애터미에 납품을 이 기업이 했어요. 근데 2016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9,700억 원대가 됐다고 합니다. 아, 상장 기업이에요? 그래요? 유통망을 정말 절실히 원하는 기업들이 지금 애터미 같은데 유통을 태우게 되면 그러면 제품이 검증만 된다고 하면은
순식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판매가 되고 그 기업이 성장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고 이게 정말 좋은 구슬을 만들어 놓고서도 이 실을 깨지 못해 갖고는 물건을 판매하지 못해서 결국 처분하는 제조업자들 많이 봤거든요. 그럼요. 지금은 질이 담보가 되지 않는 이상 말만으로는 더 이상 소비가 퍼지지가 않으니까요. 온라인으로 다 뒤져보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다단계 업체들이 실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오고 또 양성화에 일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Giving a warm DSA welcome to Mr. Hangil Park. 자, 저는 소개된 바와 같이 현재 애터미의 설립자이고 또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직접판매협회 11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직판협회의 CEO 카운슬의 멤버가 됐다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매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반 유통과 경쟁하겠다는 그 정책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지금 애터미는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처음 설립을 할 때 저와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하고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을 해서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팔겠다. Absolute Quality, Absolute Price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메시티지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메시티지는 매스는 가격이 대중적이다 하는 뜻이고 프레스티지는 품질이 프레스티지급이다. 그래서 매스와 프레스티지를 결합을 해서 메시티지 전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애터미는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란색은 매출액 증가입니다. 저희는 2009년에 창업을 해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2019년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30%에서 40%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이렇게 이런 정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저희 회사의 기본 정신하고 매우 관련이 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는 사원 1번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입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결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애터미는 사람을 어떤 경우에도 결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포털 비즈니스가 전 세계 시장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포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그 오너와 주주들에게 모든 부가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부를 빼앗아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실제로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출발에 평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노력의 대가로 그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자유스러운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의 수당 체계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의 수당 체계마저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몇몇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수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한 달에 몇십억까지 받아가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좀 수정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수당에 캡을 씌웠습니다. 실링을 만들어서 한 달에 10만 불 이상, 1억 이상은 벌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더 가난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는 이 현재 한참 뜨고 있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의 다음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약 30에서 50% 정도의 수당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던 사람들이 이 플랫폼보다 우리가 비싸지만 않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로 올 것입니다. 여기에 왔는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절대 다시 플랫폼으로 가지 않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에 의해서 쫙쫙 붙여나가는 이 시스템이 우리는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플랫폼, 다른 유통 라인하고 가격과 품질로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만들면은 물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있어요. 파이프라인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격이 더 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그런데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만들었던 파이프라인은 어떤 거였냐면은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물이 흘러가지를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을 이끌고 가는 여러분들이 이 파이프라인이 기울기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다른 유통 라인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만들어만 준다고 하면 이 비즈니스는 틀림없이 다음 세상, 지금 변하는 세상의 구원자가 되고 대안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가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하고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을 해서 당당하게 이기는, 그래서 다음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칩니다. Thank you very much. 그래서